안녕, 우리 건이 화장실에 있네. 보리스는 어딨니? 엄마 옆에 있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저에게도 코로나가 왔어요. 어제 그저께는 몸살인 줄 알았어요. 열이 나지 않아서. 그런데 어제 남편 먼저 검사하니 코로나 확진 받아서 저도 배우자로서 가서 받았더니 확진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밤 24시까지 자가격리를 합니다. 오늘도 기침이 목소리가 이렇게 이상하고 기침도 한 번씩 나올 텐데요. 그래도 고혈압 관련 지식 나눔 해보려고 해요. 어제보다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자, 고혈압은 피가 모자라다는 신호다. 약을 주는 대신 입맛을 바꾸라고 하고 골고루 먹는 게 아니라 편식을 하라고 부추기는 의사. 황 박사의 깐깐한 소신은 몇 가지 의학적인 궁금증에서 시작되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가 엄청나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고혈압을 해결하기 위한 약도 다양하게 증가했다. 사람들은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제일 많이 소비된 약이 고혈압 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건이가 똥을 저렇게 많이 싸는군요, 한 번에. 건아 나와 놀아. 그거 듣지 말고. 보리스도 여기 왔네요. 자, 지난 5년간 여기서 지난 5년은 이 책이 출판된 시점이 2010년 2월에서 지난 5년이니까 2005년부터 9년까지인가 봐요. 그럼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지금도 아마 변함없지 않을까요? 고혈압 약 먹는 사람 치주변에 엄청 많아요. 저는 다행히 아직 안 먹습니다. 자, 5년간 제일 많이 소비된 약이 고혈압 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지출한 약값도 당연히 최고를 자랑한다. 그런데도 고혈압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은 늘어만 간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때문에 목숨을 잃는 것일까? 이제 황 박사의 강의 내용을 통해 그가 찾은 답을 들어보자. 고혈압은 병이 아닌 증상이다. 지난번에 읽던 그 선재광 한의학 박사님도 말씀하셨죠. 고혈압은 병이 아니고 증상이라고. 네. 고혈압의 원인은 동맥이 좁아진 상태, 즉 동맥경화다. 물론 스트레스, 짠 음식, 흡연 등도 고혈압을 발생시키는 요인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동맥경화라고 할 수 있다. 고혈압과 동맥경화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혈압과 신체의 관계부터 알아야 한다. 심장은 동맥을 통해 1분 동안 5리터의 혈액을 신체 각 부위에 내보낸다. 이때 혈관의 지름이 정상일 경우 낮은 압력으로도 충분히 1분에 5리터의 혈액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혈관의 지름이 좁을 경우에는 혈액의 압력이 높아야만 1분에 5리터의 혈액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한 실험을 해보자. 숨을 길게 들이쉰 다음 입을 크게 벌리고 단번에 내쉬어보자. 어떤가? 특별히 힘들었다는 느낌은 들지 않을 것이다. 즉 혈관의 지름이
정상일 때에는 힘들이지 않고 숨을 내볼 수 있듯이 혈액도 쉽게 나간다. 이때의 혈압은 정상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숨을 길게 들이쉰 다음 입을 조그맣게 오므리고 내쉬어보자. 어떤가? 이번엔 답답한 느낌이 들면서 힘들 것이다. 한참을 불어도 숨은 좀처럼 쉽게 나가지 않는다. 혈관이 좁은 상태에서 혈액을 내보내는데 힘든 것과 같은 원리다. 혈관이 좁아지고 단단해지는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우리의 몸은 1분간에 5리터의 혈액을 통과시키기 위해 압력을 높인다. 동맥이 좁아져 있을 때 혈압을 높여서라도 혈액이 필요한 신체 곳곳에 내보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고혈압이며 이것은 우리 몸의 본능이다. 따라서 고혈압은 본능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신체의 한 증상이다. 평생 약을 먹는다는 것은 약으로는 못 고친다는 뜻이다. 더우면 땀이 난다. 땀 때문에 옷에서 냄새도 나고 매우 불편하다. 이때 땀이 나지 않는 약을 먹는다면 편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될까? 목숨을 잃는다. 땀은 체온을 조절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더울 때는 땀이 몸을 식혀줘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약으로 땀을 억제한다면 당연히 체온이 올라가고 그 결과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더울 때에는 약을 먹는 게 아닌 시원한 장소로 자리를 옮겨야 한다. 한 가지 더, 탈수를 예로 들어보자. 탈수가 되면 갈증이와 물을 마시고 싶어진다. 만약 물을 먹는 것이 귀찮다고 갈증이 안 느껴지는 약을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 역시 큰 문제를 야기한다. 갈증은 우리 몸이 물을 원한다는 의미다. 따라서 물을 마시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논리적인 방법이다. 고혈압도 마찬가지다. 혈관이 좁아 각 장기에 적정량의 피가 전달되지 않으면 곧바로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정상적인 몸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혈압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혈압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계속되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 임시방편으로 약을 사용해 혈압을 내리고 본다. 하지만 혈압약은 땀을 억제하는 약이나 갈증을 없애는 약처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시한 채 임시방편만 사용하고 있으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는 약을 쓰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한다. 고혈압은 합병증이 없는 한 대부분 증상이 없다. 그러므로 혈압을 측정해보기 전에는 정확히 진단을 할 수가 없다.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한다.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면 아래와 같은 증상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이것도 고혈압 때문이라고 정확히 단정짓기 어렵다. 예민한 사람들은 약간의 과로에도 비슷한 몸 상태의 변화가 오기 때문이다. 그래도 아래와 같은 증상을 느낀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건강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머리가 묵직한 느낌이 들고 뒷목이 뻐근한 느낌이 든다. 증상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죠. 여러분도 한번 눈에서 천천히 눈으로 직접 보시겠어요? 두 번째, 귀에서 소리가 나거나 울리는 듯한 느낌이 든다. 얼굴이 달아오른 것처럼 붉게 변한다. 눈이 충혈된다.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린다. 어깨가 쑤신다. 손발이 저리거나 부어오른다. 쉽게 피로를 느끼고 밤에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 현기증, 어지러움이 느껴진다. 시야가 흐려진다. 까지 증상이 자주나 많이 나타난다면, 여러 가지 나타난다면 꼭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해보라는 거죠. 고혈압은 곧 저혈압이다 그랬네요. 고혈압은 곧 저혈압이다. 신체에 있는 혈액은 5리터 정도이며 1분의 신체를 한 바퀴씩 순환한다. 5리터의 피가 1분에 한 바퀴씩 돌아가는 것이니 이는 매우 빠른 속도다. 그 혈액이 다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심혈관계는 크게 심장, 동맥, 모세, 혈관, 정맥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장, 동맥, 모세, 혈관, 정맥. 예. 이렇게 심혈관계는
4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장하고 동맥하고 모세혈관, 정맥. 혈액은 심장에서 나와 동맥으로 간다. 동맥에서 가지가 뻗어나가듯 온몸 구석구석까지 펼쳐져 있는 모세혈관을 모두 거쳐 정맥으로 유입, 다시 심장으로 돌아간다. 이런 식으로 혈액은 우리 몸을 끝없이 순환한다. 여기에서 모세혈관을 살펴보자. 모세혈관은 아주 가늘어서 알갱이가 굵은 혈액 성분은 통과하지 못한다. 대신 작은 알갱이의 혈액 성분과 수분이 모세혈관을 들락거리며 혈액과 조직 사이의 영양분, 노폐물 등을 교환시켜준다. 동맥경화증은 바로 이런 모세혈관의 입구 부분, 즉 쇠동맥의 지름이 좁아지는 현상이다. 쇠동맥은 가느다란 동맥이란 뜻이며 그 지름은 100ml 분의 1에서 50ml 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쇠동맥이 좁아져 있어도 그 사실을 깨닫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쇠동맥이 좁아져 있다고 치자. 혈액은 계속 흘러가는데 혈관이 좁아져 있을 경우 좁아져 있는 부분보다 그 앞부분의 압력이 더 올라간다. 그리고 뒷부분은 오히려 혈압이 떨어진다. 즉 앞부분에 해당하는 굵은 동맥은 고혈압 상태고 그 뒷부분에 해당하는 쇠동맥부터는 저혈압 상태다. 우리가 보통 혈압을 측정할 때 어느 부위의 혈관을 체크할까? 일반적으로 팔꿈치보다 약간 윗부분에 있는 굵은 동맥을 잰다. 그러니까 혈압 측정이 가능한 곳에 눈에 보이는 곳은 고혈압 측정이 불가능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저혈압 상태인 것이다. 우리 보리스는 이제 저렇게 의자 위에 올라가서 종이 박스를 뜯기 시작했어요. 고혈압을 설명할 때 꼭 빠지지 않는 비유가 있는데 바로 수도꼭지와 호수 이야기다. 수도꼭지를 혈액에, 호수를 혈관에 비유를 해서 들어보세요. 수도꼭지에 호수를 끼워서 나무에 물을 주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물이 흐르고 있는 호수 중간이 꼬여 물이 나오는 길이 막혔다. 이 상태가 동맥경화라는 거죠. 그러면 수도꼭지에 연결된 호수 속에 물의 압력이 세지고 고혈압 상태죠. 결국엔 압력에 못 이겨 꼭지에서 빠져버린다. 여러가지 합병증. 여러가지 합병증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호수로 물을 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호수가 빠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끝까지 물을 줄 수 있다. 그런데 호수가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도꼭지를 잠근다면 약을 통해 혈압을 낮추는 거래요. 수도꼭지를 잠그는 게. 어떤 일이 발생할까? 당연히 나무에 물을 줄 수 없다. 호수가 빠지는 것이 두려워 나무에 물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식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혈압이 높다는 것은 신체의 어느 부분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즉 저혈압이라는 의미다. 그런 상태인데 약을 이용해서 혈압을 내린다면 혈압의 공급량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말 중요하고 쉬운 비유인데요. 약을 드시는 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고 약을 정말 이 기회에 끊었으면 좋겠네요. 근본 원인인 동맥경화증을 치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약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혈압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혈압이 떨어져 혈액이 천천히 흐르면 혈액 속에 지방 성분이 더 잘 엉겨붙어 혈전이 생긴다. 그렇게 혈전증으로 인해 혈관이 좁아지다 결국엔 혈관이 막힌다. 이게 이제 경색, 심근경색 뭐 이런 건가 봐요. 그 때문에 고혈압과 함께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이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가장 긴 시간을 담았는데요. 여러분, 제 목소리가 안 좋아서 듣기도 힘들었죠? 요즘에 경청자가 별로 없어요. 알고 있다고 안 듣거나, 제 구독자 중에서 지루해서 안 듣거나,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하고 안 들을 수 있는데요. 건강 그냥 상식이다, 지식이다 생각하고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의 바람일 뿐이죠, 뭐. 자, 우리 건이는, 맘마 먹고, 토끼들은요, 식사를 시도 때도 없이 해요. 그냥 먹이가 떨어지면,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저를 불러요. 근데 지금 보리수는 비교적 편안한 상태. 여러분, 저와 남편 빨리 낫기를 제가 바라며 여러분도 바래주세요. 그리고 오늘도 건강한 날 되세요. 보리수와 건이도 안녕.